안녕하세요. 저는 수면의학 분야에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이 수면 건강을 살펴온 조윤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나 어깨가 뻣뻣하고 허리가 찌뿌둥하며 전날보다 더 피곤한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 밤의 수면 자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척추와 관절이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좋지 않은 자세로 몇 시간씩 자는 습관이 쌓이면 목과 허리 통증은 물론 호흡 문제와 혈액순환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자세가 수면 중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수면 무호흡 증상을 악화시켜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겁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무실 때 어떤 자세가 건강을 해치는지 명확히 알게 되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약 없이도 단순히 잠자는 자세만 바꿔서 통증이 줄고 숙면을 되찾은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여러 연구자들이 추천하는 심장과 척추에 부담이 적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올바른 장수 수면 자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더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나 어깨가 뻣뻣하다. 둘째,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셋째, 수면 중 숨이 막히거나 갑자기 깬 적이 있다. 넷째,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다. 다섯째, 무릎이나 허리가 아침에 펴지지 않는다. 여섯째, 가슴이 답답해 밤중에 깬 적이 있다. 일곱 번째, 베개 높이가 너무 높거나 아예 베개 없이 잔다. 여덟 번째, 옆으로 잘 때 무릎을 심하게 굽혀 잔다. 아홉 번째, 팔을 몸 밑에 두고 잔다. 열 번째, 잠들기 전 평소 자세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특히 6개 이상이실 경우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시급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꼭 피해야 할 수면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자세는 바로 베개 없이 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 없이 자면 목이 시원하고 숙면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목과 척추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젊을 때보다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베개 없이 잠을 자면 목뼈가 일직선으로 펴져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고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근육이 이완되어 뼈와 인대만으로 목을 지탱하게 되는데 베개가 없으면 목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신경이 압박됩니다. 이로 인해 목 통증은 물론 두통, 어깨 결림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혈류의 흐름입니다. 목이 과도하게 젖혀진 상태에서는 뇌로 향하는 혈관이 눌려서 혈류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은 30년 넘게 베개 없이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잦아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목의 정상 곡선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경추 디스크가 눌려 신경을 압박하며 뇌혈류량도 정상보다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진료 후 목과 어깨 높이에 맞는 적절한 베개를 사용하도록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변화는 빨랐습니다. 2주 만에 목 통증이 완화되고 한 달 후에는 두통 빈도가 절반 이상 줄었으며 자면서 깨지 않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베개 없이 자는 습관은 당장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과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형과 어깨 너비에 맞춘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거나 없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수면 자세는 옆으로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듯 웅크린 이른바 새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한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관절과 호흡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주변이 근육과 인대가 점점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밤새 6시간이 넘게 고관절과 무릎을 굽힌 상태를 유지하면 해당 관절이 경직되어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고 펴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특히 고관절 굴곡근 중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장시간 수축 상태로 있어 허리를 펴기가 어렵고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오랫동안 굽히면 슬관절 뒤쪽에 압력이 높아져 연골 마모가 빨라지고 무릎 통증이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자세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릎과 상체를 말아 올리면 갈비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는 폐활량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원래 폐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 호흡 제한이 수면 중 산소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환 어르신은 평생을 새우 자세로 주무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허리가 펴지지 않고 무릎이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특히 걸을 때 다리가 저린 느낌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보니
밤새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구간이 여러 번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환 어르신은 수면 자세를 똑바로 누운 자세로 교정하고 아침마다 가벼운 관절 스트레칭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허리와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숨이 차는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새우 자세는 당장은 편안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과 호흡 기능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릎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편 상태로 누워 주무시고 필요하다면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골반과 척추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위험한 자세는 엎드려 자는 습관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보가위라고 부르는데 일부 분들은 소화가 잘 되거나 어깨가 편안하다는 이유로 이 자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심장과 호흡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몸무게가 가슴 부위를 누르게 되어 심장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근육과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압박은 심박수와 혈압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엎드린 상태를 유지하려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때 목 뒤쪽을 지나는 추골동맥이 눌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게 하여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복부 지방이 많은 경우 횡격막 움직임까지 제한됩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고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동훈 어르신은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작년부터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엎드린 상태에서 잘 때 평균 심박수가 다른 자세보다 높았고 부정맥 발생 빈도도 증가해 있었습니다. 최동훈 어르신은 수면 자세를 옆으로 바꾸고 베개 높이를 조절한 뒤 2달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심전도에서도 부정맥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엎드려 자는 습관은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목과 호흡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호흡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가능한 한 엎드려 자는 습관을 피하고 옆으로 눕거나 등을 대고 자는 자세로 교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자세는 높은 베개를 사용한 채 등을 대고 자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에는 목과 어깨를 받쳐주어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기도와 뇌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개가 지나치게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굽혀집니다. 이때 기도가 좁아져 숨길이 막히고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밤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혈압이 오르고 뇌졸중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목이 꺾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목뼈 사이 신경공이 좁아져 팔과 손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팔 저림이나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횡격막 신경이 눌리면 호흡 패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철순 어르신은 목과 어깨 통증 완화를 위해 점점 높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베개 두세 개를 포개어 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 가셨는데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원인은 높은 베개로 인한 기도 압박과 혈류 장애였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이후 베개 높이를 주먹 하나 정도로 맞추고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무호흡 지수가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베개는 목과 어깨를 받쳐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호흡과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베개 높이는 어깨와 목의 길이에 맞추고 너무 푹 꺼지거나 단단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뼈가 자연스럽게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위험한 자세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몸 아래 깔고 자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옆으로 눕는 것이 편하고 심장에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팔을 깔고 자는 것은 신경과 혈관 모두를 압박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에서 어깨를 거쳐 팔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을 상완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팔을 몸 아래 두면 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신경 전도 속도가 떨어지고 손이나 팔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신경이 탄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박에 대한 회복력이 낮아집니다. 팔을 깔고 자면 혈액이 흐르는 통로인 애과동맥과 애과정맥도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팔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손끝이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새 이 상태가 유지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심해져 말초혈관에 혈전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태진 어르신은 평소 왼쪽으로 누워 왼팔을 몸 아래 깔고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 저림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져 밤의 통증 때문에 깰 정도가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상완신경총이 전도 속도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었고 혈관 초음파에서도 팔로 가는 혈류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태진 어르신은 수면 자세를 교정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한 끝에 증상이 완화됐지만 완전 회복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신경과 혈관 손상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옆으로 자는 것 자체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자세이지만 팔은 반드시 옆으로 편하게 두거나 베개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팔이 몸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작은 쿠션을 겨드랑이에 끼워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에서 5가지 피해야 할
수면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른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진료 경험과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심장이 몸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위의 입구와 출구 위치를 고려하면 위장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취할 때는 어깨와 목 높이에 맞는 베개를 사용해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골반과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등을 대고 자는 자세입니다. 단 이 경우 베개 높이가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혀져 기도가 눌리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 경추와 신경에 부담을 줍니다. 주먹 하나 높이 정도가 목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는데 적당합니다. 팔은 몸 옆에 편하게 두고 다리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뻗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면 목과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60세 이상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았고 수면의 질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에서 몇 주만 지나면 몸이 점차 적응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과 통증 감소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습관입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를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권해 온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잠 시간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낮잠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낮잠이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이 방해받고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낮잠은 길어도 30분 이내로 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쉽게 잠들고 깊게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실 조명 관리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 휴대폰 같은 밝은 화면을 피하고 침실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몸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어 깊은 잠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받아들이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어 하루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식후 바로 눕지 않기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 속 음식이 오래 머물게 하여 소화 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최소 2~3시간은 지나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산책이나 조용한 독서 같은 활동을 하면 몸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면 자세와 함께 실천하면
목과 허리 부담을 줄이고 심장과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와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와 심장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자세와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회복은 더디고 몸 곳곳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위험한 자세 중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 자세를 고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베개 높이와 위치를 점검하고 무릎과 팔 위치를 조정하고 잠자기 전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건강 정보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주변의 부모님, 친척, 친구분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올바른 자세로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노우지 해백과가 함께 합니다.